아씨,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는지 몰라. 그럼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봤던, 저를 탈락시켰던 면접관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하루에 자전거를 한 16km씩 계속 타니까 허벅지가 굵어지고 식욕이 돌아서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며칠 전에 디지털 매니저라는 포지션의 면접을 봤었고 그 면접에서 탈락을 했어요. 저희 회사는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떨어진 경우에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죠. 통상 이직을 한다거나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탈락이면 아쉽게도 이번에 저희 회사에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 메일 정도밖에 오지 않는데, 저희 회사는 떨어진 경우에는 네가 면접을 본 내용 중에 이러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러웠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을 했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디지털 매니저 면접을 보고 떨어졌을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면접을 보고 나와서는 잘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보니까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을 볼 때 중요한 것,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포지셔닝을 찾을 때 중요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면접을 봤던 분은 독일 분인데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분은 기존의 제약회사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페이팔 같은 다른 고객들을 접점해서 관리하는 일을 해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는 일과 그 팀에서 하는 일도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고, 그 팀의 디지털 매니저 쪽의 포지션이었었는데 면접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더라고요. 아마 독일 사람이라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면접이었고, 면접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보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 평가하는 항목이 3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열정, 두 번째는 마인드셋, 세 번째는 실무적인 인사이트, 이렇게 3가지를 봤다고 하는데, 일단 열정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면접을 들어갔을 때 트위터에 어떤 사람이 올렸던 문장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문장은 뭐였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뭔가 일을 하고 생각을 해내고 이런 것은 되게 피곤한 일이다, 고객의 경험을 개선시키는 일이 힘들고 지루한 일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서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좋은 경험을 가진 고객의 경우에는 한 4.3% 정도의 프로핏이 더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레포트에 있었던 걸 봤었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는 일과 다르게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흥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에 대한 열정은 뭐 괜찮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마인드셋에 관련된 질문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이거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바뀐 거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늘은 파란색이야, 그렇게 믿고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해가 지는 걸 본 거죠. 그렇게 봤더니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어. 그러면 하늘은 파랄 수도 있지만 빨갈 수도 있고 밤 되면 까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그런, 내가 믿었지만 더 이상 믿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 처음이었어가지고 저는 한 2-3분 시간 달라 그러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농담으로 했던 건 그거였어요. 아니, 아이를 낳아놓으면 지가 잘 크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집에서 돌보고 있으니까 애는 절대로 혼자 크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농담을 하긴 했었는데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피드백도 괜찮았어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된 거는 이제 마지막 디지털 인사이트, 디지털 스킬 쪽인데,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라는 게 폭넓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고객에게 전달되거나 제시될 때 그 스텝을 줄인다거나 그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쾌적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정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해서 고객이 어떤 사이트의 맵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는 필요해 보인다. 그날 처음 본 사이트였거든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짜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피드백으로는 디지털 인사이트가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인해서 하시는 분의 퍼포먼스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여러 가지 디지털 머티리얼들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마케터가 실무에서 짊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버든들을 줄여주는 게 그들의 활동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냈었었는데 다른 분이 어떤 대답을 해서 통과해서 지금 최종 거기에서 일을 하시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제가 1시간 동안 독일 사람과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에 받았던 질문과 그 질문에 숨겨져 있는 목적, 의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뭐 저랑 다른 분의 차이가 얼마나 컸을지는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한 10년 정도 하던 일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하고 약간 들떠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마 뭔가 신입 직원으로서 어떤 일을 배우면서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옵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디지털을 좀 잘 알았으면 아마 좀 더 경쟁력이 있었겠죠. 근데 모든 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강점이고 약점이 있는 거니까 아쉬움으로 묻어두고 뭐 하는 일 해야겠습니다. 면접을 본 분이 독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의 관점에서 제 CV와 커버레터, 그 다음에 지금 회사에서의 경력 같은 것들 보면서 그 다큐멘트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력서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이력서를 한 6, 7개월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력서의 내용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어딘가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긴 이력서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추려가지고 이력서를 한두 장 정도로 추려가지고 내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력서가 한 대여섯 장 좀 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한 두 장 정도로 내고 커버레터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총 3장을 냈단 말이죠. 이 3장짜리 커버레터와 CV를 본 그분의 피드백은 너무 길다라는 거였어요. 딴에는 줄이고 보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이력서였지만 그 서류를 직접 검토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서류 업무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해가지고 더 줄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피드백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직을 할 때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다른 포지셔닝을 지원할 때나 오늘 받았던 피드백을 잘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나은 곳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지만 이 내용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소중한 거 먼저 챙기시고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